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토픽을 뭘 뽑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미국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무슨 현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지금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기타 여타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토픽을 뽑았는데요. 기준금리와 거꾸로 가는 시중금리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위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가 좀 살짝 위축이 됐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하는 금리 결정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대한 것은 뭐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은행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서부터 뭐 상호보험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예금들의 조달 금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그 은행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거기 연동되는 것들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5대 은행이죠.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인데요. 올해 한 3개월 좀 지났는데 1에서 2%포인트가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 배경 중에 정부에서 좀 압력을 넣고 있죠. 너무 가계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보낸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5대 은행 간의 금리 경쟁도 합니다. 은행은 사실 경쟁이 심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채 금리가 내려갔는데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일 날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4.56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3.953%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이 지금 된 입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거기다가 은행채 6개월물도 있거든요. 이 금리도 역시 내려갔습니다. 즉,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의 금리가 하락했다. 즉, 은행채 금리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싸게 조달했기 때문에 싸게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싸게 조달했음에도 비싸게 대출 금리를 매긴다면 뭐 정부에서 감독기관 같은데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대출을 쓰러 갚는 분도 많아요. 뭐, 그래서 영끌했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되죠. 기준금리를. 미국은 5%가 되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여전히,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이런 은행권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바로 조치를 했죠. 뭐 스위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위 은행하고 합병을 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한마디로 뱅크런, 즉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전히 다시 물가 잡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뭐 안정 이런 건데 일단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를 당분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은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은행채라든가 조달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갔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변화는요, 사실 물가 상승률을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어떤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는 물가보다 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후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6.3%가 올랐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지난달은 4.2% 많이 내렸죠. 그 전달에 비해서는 0.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가 지금 안정되어 있다. 근데 그 배경 중에는요, 에너지 수입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필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 있죠. 경제 심리 지수는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7포인트 올라서 많이 좀 올랐네요. 그리고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아주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수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지 않으면 이렇게 적자 행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무역 흑자를 냈던 나라가 중국인데 거꾸로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흑자를 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가 거꾸로 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다음 중국에서 많이 이 무역 수지 흑자를 우리가 실현했었는데 거꾸로 해서는 적자가 돼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외환보유액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4,252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환보유고는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에서 보겠습니다. 3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둘 다 2.65%와 7.0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뭐 상당히 중폭으로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만 조금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은 3.1% 올랐습니다.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실 대장 금리와 같은 건데 지난달 월 평균이 3.460%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다. 즉 시중 금리는 지금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은요 3.53%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0.29%포인트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좀 불안합니다. 지난달 월 평균 환율이 1307원 30전입니다. 원달러가.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26원 85전이 올랐습니다. 통화량은요, 지금 중앙은행과 뭐 여타 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 관련 단체 이런 데서는 통화량 긴축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M2라고 하죠. 총통화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M2 증가율이 4.3%로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즌에 유동성이 폭발할 때 그때는 10%가 넘었었죠. 증가율이. 그래서 지금은 4.3% 즉 물가 수준 정도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예탁금은 소폭 강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대금도 소폭 강세인데 주식형 펀드 잔액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까? 특히 이 원유. 우리 원유가요, 평년도에는 보통 한 뭐 7,8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입하는데, 작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 즉 1,300조 이상을 수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안 나오고 석유 수입해와서 다시 재가공해서 석유 제품으로 수출을 또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가의 변동이 매우 민감한데 1배럴당 79달러 49센트였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1달러 67센트가 좀 내려서 한 80달러대에 있다라는 거고요. 국제금세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유수한 은행들이 지금 막 어렵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초기 진화했기 때문에 뱅크런은 없다고 하지만
뭐 좀 불안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 시세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온스당 28.35g이 이제 1온스인데 1919달러 41센트로 역대 최고점이었던 2100달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54달러 70센트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화폐 또는 주식 이런 쪽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폭이 좀 줄고는 있어요. 즉 지난 기의 기준이 마이너스 1.1%예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전세가 더 빠지긴 합니다만 마이너스인 건 틀림없는데 마이너스 폭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묶었던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것들 다 풀었죠.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뭐 그 조정지역 이런 거 빼고는 다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끌로에서 물렸던 분들 말고 그때 놓쳤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2, 3년 전에 연끌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출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또 안정된 느낌을 갖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락폭이 줄고 있다. 즉, 다시 반등된 건 아닙니다. 일부 샘플 거래는 뭐 직전, 올 1월, 2월 달에 최저, 내려갔을 때 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2021년, 22년 고점 대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선에서 일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재테크 자산관리 어드바이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